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시입니다. 한눈에 보는 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하락폭이 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대자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금요일로 보자면 관세 정책, 미국 물가 우려로 볼 수 있겠고요. 주관으로 보자면 역으로 관세 정책 불확실성 완화, 실적 발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월 8일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인 것은요. 미국 물가 우려 때문인데요. 고용보고서로 인해서 상승 출발하던 미 증시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1%나 높은 실추치가 나오면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 상호 관세 부과 계획 보도로 결정타를 냈는데요. 상호 관세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미국산에 관세를 매긴 만큼 미국도 똑같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이라는 소식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식은 하락폭을 더 키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로 인한 금요일 정강 후약의 모습은 지난 금요일과 데자뷰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관세 발표로 인한 하락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주중 상승을 보였던 상승폭을 하루 만에 다시 되돌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4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개별 종목 차별화가 나왔습니다. 대표 기업 중 팔란티어, 알파벳, 아마존은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가 명암이 갈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트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공포지수가 금요일 6.71% 상승하면서 16 위로 올라선 게 눈에 띄고요.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다는 점,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는 금요일 하락으로 인해서 소폭 주간 하락을 보였고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이 2.5%로 가장 큰 상승을, 금과 비트코인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자산 중 주간 가장 큰 폭 하락한 자산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업종으로 보자면 2월 7일 금요일은 경기 소비재 업종이 가장 큰 폭 하락했고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 등락률로 보자면 역시 경기 소비재 업종이 가장 큰 폭 하락했고요. 통신서비스 기술업종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혼조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실적 발표를 한 대표 기업의 차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AI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이와 같은 갭 상승을 보였는데요. 보조지표로 보자면 급등에 따른 과매수권 진입으로 인해서 여기와 같이 상승 속도 조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팔란티어는 5일과 10일 단기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깊은 조정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역으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갭 하락을 하면서 현재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하단부는 작년 9월부터 이어온 상승 추세 선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박스 하단부와 상승 추세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현 박스권에서의 방향 모색 과정이 더 유력해 보이고요. 이 상승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200일 이평선까지 염두하는 기술적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부정적인 가이던스로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도 상승 추세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선과 50일 이평선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탈 시 220달러의 지지력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앞서 알파벳과 같은 박스권 양상이 기술적으로 더 유력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고공행진을 보이는 금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수요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 가파른 상승 추세의 지지가 흡수된다고 하면 견고한 양상. 아래로는 2,800달러가 이탈하지 않는 한 중기적으로 견고한 상승에 더 무게가 갑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먼저 관세 관련 불확실성입니다.
상호관세 발표, 그리고 EU 관련 관세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광범위한 관세 부과 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월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지표인데요. 금요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온 상태에서 12일 수요일날 CPI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날 PPI는 소폭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4일 소비자 판매 또한 이전치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11일, 12일 상하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때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과 경제 전망에 상당히 시장은 귀 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77%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제가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미국의 경우 개별 기업 실적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보유 기업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하면 유심히 살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주 중요한 CPI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2일 발표되는데요. 보시면 근원 CPI 전월 대비만 이전치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CPI는 같거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큰 상태에서 예상치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안도감에 따른 상승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월가의 시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자면 다음 달에 있을 CPI와 PCE 또한 이번 달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나오고 있어 현재 시점의 데이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증시의 우호적인 수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갖고 왔는데요. 2월에 주목해야 할 상위 10개 차트입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 분석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모니터링 해야 할 10개의 주요 주식과 ETF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ETF인 SMH입니다. 2024년 강세장은 AI 테마가 지배했고 AI 테마는 반도체가 지배했다. 적어도 중국의 딥시크 AI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다. 기술적 관점에서 작년 7월 마지막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박스권에 접어들었다. SMH가 235달러 근방의 지지선과 260달러 부근의 저항선 사이에서 박스권 형성을 볼 수 있다. 박스권 단계의 핵심은 스윙 트레이드 기법을 사용하여 해당 패턴 내에서 매매를 하거나 마침내 박스권 가격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다. 즉, 스윙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하단부 지지 확인 사고, 상단부 돌파 실패 시 파는 단기적인 전략을 갖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MH가 260달러 상향 돌파 또는 235달러 하향 이탈, 즉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 종목은 코스트코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업종이 박스권에 진입한 가운데 월마트 및 코스트코를 포함한 대형 소매업체는 작년에 매우 속공적인 상승세를 보인 후 올해에도 강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코스트코 및 기타 유사한 필수 소비재 차트가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코스트코는 18개월 동안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에 상당히 일관된 상승 패턴을 만들어 왔으며 계속 진행되고 있다. 2월에 접어들면서 가장 고무적인 것은 상대 강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이 상대 강도라는 것은 대표 지수 대비 상승률입니다. 나는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코스트코와 같이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으로 상승 추세 단계를 계속하는 차트를 찾고 있다. 즉, 시장은 좁은 범위에 움직이지만 현재 미국 주식 종목에는 시장과 달리 상승 추세 패턴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알파벳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트는 2월 초 매그니 피센트 7 주식의 현실을 보여주며 이러한 이전 리더십 이름 중 점점 더 많은 수가 부정적인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실적 시즌은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알파벳은 금요일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번 주 실적 발표 후 갭 하락은 또한 약세 다이버전스, 보조지표를 RSI로 비교했을 때 보였다는 이야기인데요. RSI 지표는 고점을 낮췄지만 알파벳은 고점을 높이는 약세 다이버전스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전히 상승하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머물러 있고 9월과 10월 저점을 기반으로 한 상승 추세 지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요 추세선입니다. 딱 맞물려 있는데요. 실적 실망으로 투자자들이 알파벳과 같은 메가캡 성장주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심히 살펴야 될 거는 이 상승 추세선과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나머지 7개 종목은 시간 관계상 제가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이 차트 분석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주식입니다. 이펜 시스템즈,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그 다음은 비자, 웰스파고, 세일즈포스닷컴, 휴메나, 부동산 ETF입니다. 2월 한 달간 이 차트 분석가가 제시한 이 종목을 같이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주중에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추세가 강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탑 10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트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20일과 50일 이평선 테스트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탈 시 단기 하락 추세 채널 상단부와 맞물리는 100일 이평선까지 염두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박스권에서의 방향 모색 과정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100일 이평선까지 깬다라고 하면 깊은 조정이구나 라고 대표 지수로만 봤을 때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좁은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요 좁은 박스냐 큰 박스냐에서의 방향 모색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확실한 방향성은 이 좁은 박스권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느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차트 신뢰도가 좀 낮기는 한데요. 이번 주는 아래로는 20일, 50일 이평선의 지지, 위로는 정고라인 돌파, 이렇게 주요 지지 저항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다가올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91.5%, 25회 인하 가능성은 8.5%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고요. 연간 추이로 보자면 12월 FOMC 점도표에서는 2회 인하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은 5월에 한 차례 인하 이후에 없는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증시는 실적 발표에 따른 개별 종목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표 지수는 좁은 범위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집권 초기다 보니 정책에 따른 주가 출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역시 시장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CPI가 예상치대로만 나왔을 때 안도감 랠리가 나올지 월가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